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855페이지 제6절 비전형 담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관 서설 로마자 1번의 비전형 담보의 의의와 적용.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물건이 아니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틀어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이러한 비전형 담보가 이행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줄 수 있다. 첫째, 기업용 동산이나 상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금전을 빌리려면 질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야 하므로 그 동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동산을 점유해야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856페이지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로, 전형 담보인 질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여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매는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야 절차가 간편하고 충분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로, 전형 담보에 있어서는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융자액을 넘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초과분을 취득할 수가 없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리대금업을 하는 채권자들은 그 초과분까지도 취득하여 큰 이득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변칙적인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로마자 2번의 비전형 담보의 모습. 비전형 담보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자금의 획득 방법과 소유권의 이전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양가의 원이 자금의 매매에 의한 것. 자금이 필요한 자가 그의 물건을 파는 형식을 취하여 자금을 얻고 후에 그가 물건을 되사오는 방법이다. 환매와 재매매의 이야기 그에 해당한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매도담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매도담보는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 포함된다. 양가를 번에 자금은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이는 필요한 자금을 건전소비대차 형식으로 얻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장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방법이다. 이들 가운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뒤의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그 경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앞의 경우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매도담보와 함께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를 이룬다. 로마자 3번의 비전형 담보에 대한 규제.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와 같이 비전형 담보는 의용민법 시대에도 이미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의용민법 시대에는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의 민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에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들 비전형 담보는 모두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 당시 학설 판례는 그 형식대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비전형 담보를 이용하는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폭리를 857페이지 취할 수 있었다. 그때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목적물의 가치와 채권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담보계약을 폭리행위라고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뒤에 제정된 현행민법은 의용민법에는 없던 제607, 608조를 신설하였다. 이들 규정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가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넘는 물건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 예약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판례도 초기에는 이들 규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 이야기 보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판례가 변경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계약은 무효일지라도 당사자 사이의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약하는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판례는 초기에는 607, 608조가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 법률을 양도담보에도 적용하여 정산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비진형 담보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하여 정산이 요구됨으로써 채무자가 보호되고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게 되자 거래계에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가등기 담보를 하면서 미리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두고 변제기가 되면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즉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다. 재소전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판례가 재소전 화해 내용이 607, 608조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소전 화해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도 담보 목적물을 되찾아올 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채권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에서 비진형 담보, 특히 가등기 담보를 규제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로 비진형 담보를 규제하는 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비진형 담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아울러 그 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소전 화해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비진형 담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그 때문에 비진형 담보 이용은 예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꼭 필요한 규제를 하면서 다소의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변칙적인 담보 방법을 찾거나 또 다른 투기 수단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은 법 규정상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법은 소비대차에 기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것일지라도 858페이지 재산권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재산권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지라도 재산권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이 등기 또는 등기 등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일지라도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래의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유사한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이를 보게 된다. 이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세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가등기 담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